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심장의 마지막 신호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가슴이 답답했던 분, 어제 저녁 왼쪽 어깨가 유난히 아파했던 분, 계단을 오르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던 분이 있다면 이 영상과 함께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65세 최영우 할아버지는 평범한 일요일 오후 손자와 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이웃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특별한 방법을 기억해냈거든요. 단 10초 만에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구해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심전도 수치가 안정적이었고 뇌 손상의 징후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날 인근 아파트에 살던 67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똑같은 증상을 겪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가슴 통증이 시작되자 즉시 119에 신고했고 응급차를 기다리며 소파에 누워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도착 후 이미 뇌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고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증상, 같은 나이, 심지어 응급처치를 받기까지의 시간도 비슷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심장 응급 상황에서의 첫 대응 방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 중 매년 15만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70%가 초기 대응 방법을 몰라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후유증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응법을 안다면 생존율을 300% 이상 높일 수 있다는 게 최근 의학계의 연구 결과입니다. 심장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골든타임 1시간은 병원 치료 기준이고 실제로는 첫 10초가 생사를 가른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지 못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즉시 차단됩니다.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7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심장 응급 상황의 초기 신호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장면을 떠올리시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신호는 가슴의 답답함과 압박감입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죠. 많은 분들이 체했나 생각하며 소화제를 찾지만 이는 심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사통이라고 불리는 증상입니다. 가슴이 아니라 왼쪽 어깨, 팔, 목, 심지어 턱까지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십견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통증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곤란입니다. 평소와 달리 계단을 오르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고 깊게 숨을 쉬기 어려워집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 또한 심장 기능 저하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식은땀과 어지러움입니다.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거나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기 초기 증상과 비슷해 놓치기 쉬운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불량 같은 상복부 불편감입니다.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구역질이 나는 증상으로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비전형적인 심장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단독으로 나타날 때는 다른 질환일 가능성도 높지만 2개 이상이 함께 나타나거나 평소와 다른 강도로 나타난다면 심장 응급 상황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눕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면 본능적으로 누워서 쉬려고 하죠. 하지만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누우면 안 될까요? 중력 때문입니다. 심장이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우면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물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호스를 바닥에 눕혀놓으면 물이 2층까지 올라가기 어렵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자세는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우는 것입니다. 벽에 기대어 앉거나 침대 허리를 높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이 심장을 도와 뇌혈류를 20%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119를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119 신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고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19에 신고하면 상황 파악과 응급처치 안내로 최소 3회에 5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응급차 도착까지 평균 8회, 10분,
병원 이송까지 총 1오후에 20분이 걸립니다. 심장 응급 상황에서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119 신고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응급 약물 복용과 올바른 호흡법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용해시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일반 아스피린 정제를 복용하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0에 30분이 걸립니다. 이는 너무 늦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백행 아스피린을 미리 가루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가루 아스피린을 혀 밑에 넣으면 구강점막을 통해 30초 이내에 흡수되어 즉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응급실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스피린 가루 만들기는 간단합니다. 백행 일반 아스피린 한 알을 숟가락 뒷면으로 곱게 부숴서 작은 종이봉지나 캡슐에 담아두면 됩니다. 장기 복용 중인 혈압약이나 항응고제가 있다면 미리 의사와 상의해서 적정량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장소도 중요합니다. 침실 침대 옆, 거실 소파 근처, 화장실 세면대 위 등 집안 곳곳 3회, 4곳에 나누어 보관하세요. 심장 응급 상황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습기만 피하면 6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니 월 1회 정도 새 것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아스피린과 함께해야 할 중요한 처치가 바로 특별한 호흡법입니다. 이는 미국 항공우주국 NASA에서 개발한 응급 상황 대응 호흡법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4초 동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나오도록 복식호흡을 해주세요. 그 다음 6초 동안 입을 오므려 후 소리를 내며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마치 촛불을 끄듯이 말입니다. 이 과정을 3회, 5회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이 왜 효과적일까요? 미주신경은 뇌에서 심장으로 이어지는 신경으로 이를 자극하면 심박수를 늦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호흡법을 시행하면 심박수를 20에 3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심장 응급 상황에서의 골든 10초 대응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회, 2초 이내에 미리 준비한 가루 아스피린을 혀 밑에 넣습니다. 물과 함께 삼키지 말고 그냥 혀 밑에 두어 침으로 녹이면 됩니다. 두 번째, 3회, 4초 이내에 상체를 30에 4, 5도 세웁니다. 벽에 기대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 5회, 10초 동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을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처치를 마친 후에 119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연락합니다.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도 평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패닉 상태에서는 평소 하는 것도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과 함께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아스피린 대신 설탕가루를 사용해서 맛을 익혀두고 자세와 호흡법은 실제로 해보세요. 가족들도 함께 연습하면 만약의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분들께는 몇 가지 추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의 예비 능력이 떨어지고 증상이 비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통증 없이도 호흡곤란이나 소화불량 증상만으로 심장마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신경병증으로 인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나 무력감이 며칠 지속된다면 심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다른 양상으로 심장 응급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슴 통증보다는 목이나 턱의 통증, 등 상부의 통증, 극심한 피로감, 메스꺼움 등이 주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갱년기나 스트레스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심장 응급 상황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금연은 필수이고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약물 복용과 정기검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은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4회, 30분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도 잊지 마세요. 식단 관리에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을 섭취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괜찮다고 나올 때가 많던데 정말 응급 상황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심장 검사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응급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일반적인 검사로는 심각한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심전도나 흉부 엑스레이로는 초기 단계의 심장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심 증상이 반복된다면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24시간 심전도 모니터링 같은 정밀 검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새벽이나 이른 아침, 스트레스를 받은 후, 과식 후, 추운 날씨에 외출했을 때 등은 심장 부담이 증가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런 시점에 증상이 반복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직계가족 중 50세 이전에 심장병을 앓은 분이 있다면 유전적 소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정기적인 심장검진을 받으시고 오늘 알려드린 응급대처법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물 복용 중인 분들께는 추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압약 중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심박수가 평소에 낮아져 있어 응급상황 시 증상이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스피린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미리 의사와 상의해서 응급시 복용량을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약물 중 일부는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도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약물 복용 전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계절별 주의사항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면서 심장 부담이 증가합니다. 외출 시 충분한 보온과 준비 운동이 필요하고 새벽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부정맥 위험이 높아집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과도한 냉방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는 감기나 독감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예방접종과 함께 면역력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집에 있는 아스피린을 확인하고 가루로 만들어 보관해 보세요. 장기 보관을 위해서는 실리카겔과 함께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족 회의를 열어 오늘 배운 내용을 공유하세요. 특히 응급 상황 시 연락처와 대처 방법을 적어서 냉장고나 현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셋째, 주치의와 상담하여 개인별 위험도를 평가받고 필요한 검사나 예방약물에 대해 상의하세요. 넷째, 응급상황 대처법을 주기적으로 연습하되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다섯째, 심장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변화하는 증상이나 새로운 불편감이 있을 때는 미루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관심과 준비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오늘이 건강한 내일을 만들고 오늘의 준비가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